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가 삼성의 물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격 정책을 펴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WCCF 등 외신이 대만 소식통을 인용해서 눈에 띄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이 핵심은 TSMC가 3나노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7나노 이용 가격을 10%가량 내릴 것이라는 게 뼈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TSMC가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간 TSMC 가격 정책을 유심히 살펴본 이들은 아실 것입니다. TSMC가 이 노드별 고객 비중에 따라서 첨단 노드의 캐파 할당과 가격 변화를 탄력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는 결국 그 자신으로 몰리는 팹리스 때문에 풍선 효과가 발생해서 2위 파운드리인 삼성으로 고객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TSMC의 노련한 영업 전략이 잘 묻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간 TSMC는 3나노의 인기가 빠졌을 때 3나노를 찾는 팹리스가 적었을 때는 5나노를 크게 확장했었습니다. 이 3나노의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팹리스가 사용을 주저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5나노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죠. 그 결과 TSMC는 3나노를 쓰고 싶지만 아직은 너무 비싼 가격 등 단점 때문에 후위를 도모하려는 팹리스 수요를 5나노로 대거 흡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3나노 수요의 더딘 증가는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연거푸 내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던 게 TSMC입니다. 실제 TSMC는 올 상반기 그 북미 기술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서 새롭게 최적화된 5나노급 노드인 M4C 노드를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M4C 노드는 이제껏 나왔던 5나노급 노드 가운데 가장 최상위 노드였던 M4P 노드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M4P 노드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의 제작 노드입니다. 이 노드보다 더 상위 노드가 5나노급 계열인 M4C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블랙엘의 제작 노드로 3나노 대신에 5나노 계열의 4나노로 흔히 말하고 있는 M4P를 사용한 이유도 잘 드러나는데요. TSMC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3나노 같은 4나노로 소개하겠지만 사실은 4나노가 아닌 5나노 계열입니다. 이래서 TSMC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TSMC는 최근 2026년에 1.6나노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혀서 최선단 노드도 가장 앞서 나간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중화된 첨단 노드 5나노의 무한 확장을 통해서 비용 부담, 설계 부담을 느끼는 팹리스를 적극적으로 자기 고객으로 끌어들여 왔습니다. 실제 TSMC는 5나노와 4나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트랜지스터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3나노가 부진했던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5나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TSMC는 이제 3나노로 팹리스가 몰리자 5나노 생산 캐파를 3나노에 할당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늘렸던 5나노 라인을 줄여서 3나노로 돌리고 그 결과 부족한 5나노 라인을 위해서 바로 밑단인 7나노 이용 가격을 낮춰서 팹리스를 TSMC에 계속 잡아두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는 TSMC의 3나노가 문전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경제일보에도 TSMC가 대형 팹리스들과 3나노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서 오는 2026년까지 팹 부족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6년이면 내후년입니다. 내년부터 2나노가 양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26년은 아마 3나노가 주력 노드로 부상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이때까지 TSMC의 3나노 팹이 없어서 못 쓸 정도로 팹리스가 몰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팹리스에는 GPU의 엔비디아, 최근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내놓고 AI 경쟁에 합류한 애플, GPU에서는 엔비디아, CPU에서는 인텔을 추격하고 있는 AMD, AP 강자 대만의 미디어텍 등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TSMC의 5나노는 명실공히 TSMC의 주력 노드입니다. 매출 비중이 올 1분기 기준으로 37%나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호퍼 GPU도 4나노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5나노의 파생 노드입니다. 그래서 호퍼 관련 매출도 다 5나노로 잡히는 것이죠. 이런 최고 노드 설비를 3나노로 바꿀 만큼 3나노 노드에 몰리고 있다는 뜻이기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그 TSMC는 3나노 가격도 올리기로 한 상태인데요. 통상 파운드리가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고객인 팹리스는 불만을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TSMC가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한 조치로 본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TSMC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대안 자체가 없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칩업계의 초신성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애플도 AMD도 미디어텍도 반기를 들기는 힘들 것입니다. 웨이 저자 TSMC CEO가 최근 차세대 EUV 장비인 하이-NA EUV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한 것도 고객 확보에 대한 자신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5나노 캐파를 3나노로 돌리면 기존 5나노 팹리스 고객의 생산 캐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삼성 파운드리는 지금 3나노 수율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물론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엑시노스 2500을 3나노로 만드는 데 수율이 양산을 위한 마지노선인 60%까지 나오지도 않아서 급비치를 올려야만 하는 상황으로 외신에서는 묘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5나노, 4나노는 다른 것이죠. 이미 엑시노스 2500 전 모델인 엑시노스 2400은 4나노를 활용해서 양산이 순조롭게 끝났고 칩의 성능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TSMC 5나노, 4나노가 모자라면 삼성으로 팹리스가 건너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나노, 5나노 수율이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TSMC가 7나노 가격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5나노와 같은 7나노로 고객을 흡수하려는 TSMC 의도가 깔린 조치라고 봐야 합니다. 이 가격을 10% 정도 낮췄기 때문에 이 팹리스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길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을 고려했던 TSMC 고객 입장에서는 계속 TSMC에 머무를 유인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TSMC의 전략이 이번 가격 정책의 숨은 의미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그 TSMC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요. 웨이 저자는 얼마 전에 현재로선 TSMC의 경쟁자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으로 보면 삼성 입장에서는 답답한데요. 삼성의 3나노 고객이 손에 꼽을 정도다 보니 대놓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지금의 TSMC입니다. 삼성 3나노 칩이라고 해봐야 갤럭시 워치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W1000 그리고 AP인 엑시노스 2500 정도입니다. 그나마 엑시노스 2500의 경우는 양산 전망, 출시 전망까지 불투명합니다. 채굴용 칩도 수주했지만 소량에 불과합니다. 물론 삼성이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서버 칩도 3나노로 수주했다고 삼성이 밝히긴 했습니다. HBM 메모리를 갖춘 서버급 프로세서를 삼성이 생산하고 2.5D 패키징을 HBM과 함께 수주한다는 점도 밝힌 상태인데요. 일명 원서 서비스죠. 턴키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물량이 많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대형 팹리스가 아니라 스타트업의 물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나노에서 프리퍼드 네트워크스 일본 스타트업 물량을 수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삼성이 내부 물량만 잡아서는 파운드리 가동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레퍼런스 확보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가의 장비가 많은 파운드리는 고정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동률이 확보돼야 재투자와 기술 재고가 가능해집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메모리 세트 부분에서 이익을 내기 때문에 완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는 해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파운드리 전문업체 TSMC의 올 1분기 영업이익률은 42%나 됐습니다. 삼성으로선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TSMC가 7나노 이용 가격을 낮추는 것도 결국은 7나노 가동률, 7나노 팹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TSMC의 갑질 영업이 가능한 것도 결국 삼성 역할에 허술함에 따른 것이죠. 부재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상 파운드리 독주 체제고 이제는 팹리스마저 이런 독주 체제 TSMC의 가격 인상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메이저 고객을 잡아서 이런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삼성과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한 TSMC의 가격 정책이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